201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올해 서울시에서 가장 시민들의 관심을 모은 정책은 무엇일까요? 어제에 이어서 2013년 서울시 10대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시민이 직접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부터 4위까지를 소개해드립니다. 2013년 시민들이 직접 뽑은 올해 서울시 10대 정책 4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730명의 시민이 꼽아주셨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2개 이상 확충해 보육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보육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죠.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몇 년씩 애를 태우며 기다려야 했던 분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용의 불안정성은 삶의 안정조차 무너뜨립니다. 비정규직과 이로 인한 양극화 심화 현상,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간접 고용 비정규직 6천여 명에 대해서도 단계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두 1,092명의 시민들이 뽑아주셨는데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2020년까지 전력자금률 20%를 달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서울의 에너지 자금률은 2011년 기준 겨우 2.95%,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모두 끊긴 늦은 밤,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은데 그나마 택시는 잘 잡히지도 않아 발을 동동 굴렀던 경험 아마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올빼미 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전역을 9개 구역으로 나눠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하기로 한 건데요. 시행한 지 2개월 만에 하루 평균 6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해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요, 서울시 10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그 서울시 10대 정책 5위부터 10위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1위부터 4위까지 어제 정책부터 좀 간단히 먼저 설명해 보죠. 네, 어제 이제 그 5위는 이 간병인이 필요 없는 환자 안심병원이었고요. 네. 6위는 그 아파트 관리비 그 투명화를 유도한 이 맑은 아파트 만들기가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7위는 그 지하철 9호선 이 서울형 민자 사업 모델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 모델 완성이 네. 이제 선정이 됐고요. 네. 이 8위는 여성 안심 특별도시 추진, 그리고 9위는 시민청 탄생, 그리고 10위는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이 이제 각각 선정이 됐었죠. 네, 시민들이 직접 뽑은 정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이 가장 많이 뽑힌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상위권 정책들을 알아볼 텐데요. 이제 4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뽑혔습니다. 아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요. 지금 또 이제 한 3년 후에 다시 이거를 겪을 생각을 하니까 좀 아찔합니다. 저 맞벌이 가정인데 만약에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정말 다른 데 보낼 곳이 없거든요. 너무 긴장됐는데 떨어져가지고 내년에도 또 한 번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이곳을 이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은 좀 믿기 힘들다. 불량식품이다, 아동학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시민들 요구가 상당히 큰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그 군에서 제대를 합니다.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아긴 줄 알고. 근데 이 친구들 어린이집 보냈을 때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믿고 맡길 때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보내놓고도 그 걱정을 많이 했던 이런 기억이 좀 새로운데요. 네. 이제 그 지난해부터 그 2014년까지 3년 동안 모두 그 280개의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확충하겠다. 이런 목표를 이제 그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 동당 최소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2개소 이상은 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좀 부족한 숫자죠. 근데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이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내자의 역할을 하면 네. 다른 민간 어린이집들도 국공립 수준으로 이제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올해까지 지난 2년 동안 모두 212개소를 이제 확충을 했습니다. 네.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울시 10대 뉴스 가운데 이 4위로 선정된 것은 이제 많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수요, 또 그 기대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좋고 좀 늘려나가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아무래도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이제 서울시에서 소위 비용 절감형 서울 모델로 많이 이 문제들을 해결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런 발상을 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데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돈이 서울에서, 많이 들어지겠죠, 아무래도. 네, 이 서울에서 서울 군사라기 땅 그렇죠. 참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 부지 매용이 가장 큰 부담이었는데 네. 서울시가 이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른바 그 비용 절감형 이제 서울시 모델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이나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 이 민간이 제공하는 부지를 제공을 하면 거기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도록 하는 네네네. 이런 방안이고요. 또 이제 그 공공시설 가운데 그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치안센터 가운데 좀 남는 시설이나 이런 공유시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네. 방안을 좀 검토를 했고요. 또 그 아파트 내 그 의무보육 시설을 아예 그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제 확보하는 이런 방안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그 건설업체와는 그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짓는 모든 서울시의 아파트는 다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내주겠다. 이제 이런 협약을 짓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서울시가 이번에 확충했다고 하는 2년 동안에 212개 국공립 어린이집 가운데 무려 155개소, 그러니까 그 73%가 바로 이 같은 이 서울시 이 비용 절감형 서울시 모델로 이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초 목표보다도 32개소의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지을 수 있게 됐고요. 네. 이 예산 절감 효과는 무려 2,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니까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대기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전체로 봐서 이제 10만 명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요. 네. 보통 이제 그 지역별로 이제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면은 그 서울형 그 국공립 어린이집에 그 신청을 했을 경우에 대기자 수가 보통 한 곳당 한 400에서 500명. 많게는 한 1000명 가까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면 뭐 완전히 그 로또 당첨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떨어지면 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모두 그 2곳 이상에 만들겠다. 그래서 네. 했지만 지금도 이제 전체 서울 행정동이 424개 동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140개 동은 아직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 한 개소에 좀 불과하고 네. 아직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것도 이제 그 16개 동 정도가 되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만 이런 수요를 다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민간 부분에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이제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더 정책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어쨌든 서울시 내년에 689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 이 100개소 정도를 더 확충을 하겠다. 네. 이런 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울 시민들의 인식과 합의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빨리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아이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다음 정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10대 정책 3위,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이 있죠.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서울 시민들이 3위로 뽑아준 것은 네. 사실 당장 그 자신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그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비정규직 문제이고 네,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발벗고 나서서 새로운 모델을 네.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점들을 이제 서울 시민들이 이제 높게 평가해 준 게 아닌가 사실은 싶습니다. 이 사실은 그 서울시와 같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이 같은 일을 좀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처음에 좀 생각했던 분들이 꽤 많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서울시는 그 지난해 이제 5월 서울시청의 그 비정규직 그 1,100명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네. 이어서 올해 들어서도 236명을 이제 그 추가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청은 물론이고 이 서울 메트로 등 이 사업소와 그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네. 이제 그 간접 고용 방식으로 네. 어쩌면 있었던 이 비정규직 6천여 명도 올해 그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서울시와 그 40개 산하기관에 있었던 이 청소 노동자분들이죠. 네. 이분들은 이제 한 4천여 명 되는데요. 이분들은 모두 이제 그 민간 용역업체와 그 계약을 해서 네. 이제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그 청소를 해줬는데 예. 민간 용역업체와의 그 계약이 이제 끝나는 대로 서울시나 혹은 산하기관과의 그 직접 고용 형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TBS 안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서 모든 직원들이 다 기뻐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비정규직이 지금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뭐 단순하게 서울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모범적인 케이스를 보였다는 것은 이제 중요한 근거들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물론 이제 그 이런 상당히 그 호감 있는 정책을 추진했지만은 조금 더 정리가 좀 안 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다산 콜센터 파업 같은 걸 갖고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의 그 고용 문제인데요. 네. 고용과 그 고용 채용 방식이 굉장히 다층화되어 있고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네. 이 간접 고용 방식, 그다음에 민간 위탁 방식 네.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이 단순히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이런 것만으로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다산 콜센터 같은 경우가 예.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이분들은 사실은 그 정규직 신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그러나 이제 그 네. 민간 위탁 업체의 정규직 신분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하고 있는 업무는 서울시 콜 업무이기 때문에 네. 서울시에서 좀 직접 고용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이야기들이 민간 위탁 업체 그 이제 그 노동자분들의 네. 이야기들이고 나름 뭐 전혀 뭐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이런 부분 그런데 이제 그 다른 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이렇게 그 민간 위탁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과의 그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과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또 그 조직의 비대화 문제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 민간 위탁의 그 종합적인 이 제도 개선을 위한 그 용역을 지금 네. 발주를 해서 일단 보고서를 이제 얼마 전에 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이 보고서를 이제 바탕으로 뭐 그 시민 여론과 전문가 예.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장기간 이게 이제 지속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직접 고용이 되다 보면은 이제 인건비 부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시 예산에 좀 압박을 가져올 수도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던데요. 네, 사실은 뭐 당연히 뭐 그 같은 그 맞으면 상황이 네. 이제 그 예견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지금 위탁 고용이나 아니면 간접 고용되어 있는 분들을 그 직접 고용할 경우에 인건비 부담 자체는 사실은 그 당장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오히려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위탁업체에 그 좋아했던 뭐 수수료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대신에 이제 그 많은 뭐 연금이랄까 혹은 등등 부대 비용 또 이제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기회 비용 같은 것들을 네. 이제 그 서울시가 다 안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우선 그 서울시 조직이 굉장히 그러면은 확대가 될 텐데 과연 이게 과연 이제 적정한 거냐, 바람직한 거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정 부분이 나중에 결국은 네. 말하자면은 결국은 서울시에 있으면 다들 공무원 똑같은 수준으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압박에 따라서 이제 인건비 상승도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의 일정한 좀 자제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제력이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월급이나 이런 것들 볼 때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네. 받으면 많이 받아서 좋은데 네. 우리가 아무튼 서로 어차피 이게 서울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네.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성적인 쉽지는 네. 않았습니다만 그런 좀 금도 같은 게 절제의 미덕도 네. 이 노동자나 이런 쪽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비정규직에서 싶기도 하고요. 정규직화가 되면은 이 고용이 안정되니까 생산성도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이게 고용 형태가 안정이 되니까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가 제거되고 상당히 중요한 정책 중에 그렇죠. 하나가 그리고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수상도 그렇고 경제단체가 나서가지고 내년 임금을 좀 더 올려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도 사실은 이 돈을 쓸 분들이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그 저희 봉급쟁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월급이 더 많이 들어오면 그걸 저축하기보다는 많이들 쓰는 편이죠. 소비하죠. 예. 이 한국 경제 굉장히 활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맞습니다. 그 예. 역기능보다는 승균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비정규직 문제 우리 사회 심각한 뇌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이제 힘든 것들도 있고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면 꼭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서울시 10대 정책 2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가 2위를 차지했어요.
네, 사실 저는 뭐 어떻게 이게 정말 또 서울 시민들이 이것을 2위로 뽑았을까 이제 싶기도 네, 한데요. 저도 약간 사실 좀 네. 그래서 의외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꽤 많은 것 같다. 인식이 이런 상당히 생각이 발전해 들고요. 있는 거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좀 너무 모범 답안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했습니다. 네, 그 경계선상에 사실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원전 하나 줄이기는 이제 그 서울시의 그 대표 에너지 정책인데요. 네. 에너지 위기와 그 기후 변화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소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2014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생산하는 네. 200만 TOE라고 하죠. 네. 이런 정도의 그 에너지를 좀 절감하고 대체하자는 이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2011년까지 그 3% 수준이었던 서울시의 그 전력 자금률을 2020년까지는 20%로 이제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시민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좀 어떻게 좀 특히 이제 그 전력 좀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좀 해야겠다 네. 이런 네. 그 중요성이랄까요, 아니면은 당위성 이런 것들을 더 평가한 게 이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이 그 2위로 꼽힌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원전 의존도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그 원전 의존도 그 전체 전력의 그 26%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저희 한 4분의 1 정도를 네, 전체 네. 전력에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원전 의존도는 그 전체 세계에서 그 6위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밀집도, 원전이 얼마나 좀 밀집되어 있느냐, 이 네. 밀집도로 보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네. 지금 현재 그 23기의 그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2018년까지 신월성 2호기 등 5기의 원전을 그 더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그 신고리 5, 6, 7, 8, 9, 8호기 등 그 모두 6개 원전을 이제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는 이제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정말 이 원전 얼마나 위험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뭐 이제 고이즈미 준이로 전 그 총리였죠. 네. 이분은 뭐 옛날에 사실은 뭐 이 원전을 적극 지지했던 분이신데 원전 안 된다. 원전 제로 정책을 해야 된다. 네. 일본 이대로 가서는 이건 뭐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까지 그 원전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또 그 원전에 의존했을 때 그 비용이 사회적인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 원전을 좀 줄여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원전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줄였으면 있죠. 좋겠다라는 것이 이번이 서울시 정책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드러난 거라 볼 수 예. 있네요. 네, 이 서울시가 처음에 이 정책을 추진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름 때문인지 오해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호응도 좀 높지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그 에코 마일리지라는 이제 정책이 있는데요.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그 사업장에서 에너지 그 절약 실적이 있는 분들에게 마일리지를 그 제공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 일단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6개월 단위로 그 전기는 물론이고 그 수도와 그 도시가스 등 이 사용량을 체킹을 해서 전년도 같은 기간 사용량보다도 10%, 예. 10분의 1 정도를 더 줄이게 되면은 네. 5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좋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이거 네. 굉장히 확실한 그 선물이죠. 네. 2009년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서만 가입자가 이제 60만 회원이 더 늘어서 굉장히 올 많네요. 초 그 60만 70만 명이던 이제 그 회원 수가 지금 연말에는 한 130만 회원 정도로 네. 크게 이제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방송 보시면서 가입하시면 좋겠다. 그런 정보가 네.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아직은 초보 단계라고 봐야죠. 어차피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서울에서 움직이는 뭐 거니까. 햇빛 발전소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길래요. 저도 뭐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올해부터 상당히 좀 탄력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이제 지난해 말에 그 협동조합법이 이제 그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협동조합 활성화와 그 신재생 에너지 생산 사업이 네. 서로 그 상승작용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말 그 협동조합법 그 시행 이후에 그 서울시에 그 등록한 그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무려 그 1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햇빛 발전 협동조합의 그 삼각산고 발전소 네. 혹은 뭐 노원 햇빛과 바람 발전 협동조합 이름들이 아름답기도 하고 상당히 길어서 이야기하기도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이 노원구청 이제 주차장 발전소 같은 경우 30kW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는 벌써 운영을 시작을 했고 허가 계약 단계 발전소가 지금 8개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올해 그 이제 이 10곳의 그 태양광 발전소에 네. 600여만 원을 그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모두
170개 사업자에게 1억 400만 원을 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 더 많이 것이죠. 팍팍 지원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이 중앙정부와 그 한전에서 직접 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태양광 그렇죠. 발전에 대한 그 지원이 그동안 되다가 중앙정부의 그 이제 정책이 좀 바뀌면서 네. 이 지원이 좀 크게 줄어든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시가 이제 대신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그러네요.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예, 여전히 뭐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생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각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에너지 전략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실천 네. 사례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그러한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착수가 돼서 예. 그것들이 상당히 좀 넓어질 수 있는 이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자, 지금 4위, 3위, 2위를 살펴보니까요. 제가 생각해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한 원전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네. 문제. 이것이 서울시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에 관련된 문제고 또 미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그렇죠. 우리 사회가 네. 해결해 나가야 되는 네, 문제. 맞습니다. 상당히 주요한 정책들을 시민들이 이제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1위는 뭔지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하철이 일찍 끊기게 되면 그만큼 집에 가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런 걸 대신 이용해서 타고 간다면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30분 내외로 줄어들면 사람들이 더 이용하기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택시 타는 건 위험하니까. 새벽 1~2시까지 시민버스를 탈 수 있어서 걱정이 안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000원으로도 집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어 좋습니다. 버스랑 택시랑 경쟁해야 되니까 승차 거부도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올빼미 버스에 대한 호응은 상당히 높은 것 네. 같아요. 역시 1등은 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1등으로 뽑힌 정책으로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 올빼미 버스 네. 그 정식 명칭은 이제 그 심야 전용 시내버스죠. 네. 네, 저도 뭐 상당히 그 애용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늦게 그러세요? 들어가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거 생긴다고 그러길래 네. 정말 잘 됐다 속으로 박수를 많이 쳤죠. 밤에 왜냐면 무슨 네. 일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밤에 연구 이제 활동하시는 주로 그 저희 아직도 뭐 한국은 좀 음주 문화가 좀 꽤 아.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뭐 이 자리에서 뭐 연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그러는데 이게 늦었을 때 사실은 네. 이제 그 광화문이나 시내에서 새벽 한 12시, 11시 반경부터 시작해서 1시 반까지 광화문에서 나 혹은 뭐 신촌 종로, 예. 혹은 뭐 홍대 앞에서 이 택시 잡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그냥 걸어서 서대문까지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좀 택시가 좀 잡히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를 많이 해봐서 네. 이 심야 버스가 생긴다고 그러길래 정말 좋은 정책인데 근데 그러면 그 어떤 분들이 어떻게 운행을 하지? 이제 이런 생각도 네. 좀 그렇죠. 해봤는데요.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그 심야 전용 시내버스는 그 버스와 그 전철이 끊기는 자정부터 이 차차가 다니기 전인 이제 그 새벽 5시까지 운행하는 이제 네. 그 심야 전용 시내버스이죠. 지난 4월 그 강서와 중랑, 은평과 이제 송파 두 구간에서 그 시범 운행을 했고요. 네. 반응이 좋아서 아주 네. 폭발적이었죠. 서울시는 이제 9월부터 7개 노선을 추가해서 모두 그 9개 노선을 현재 그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은 이 광역버스 요금 수준인 1,850원을 이제 받고 있죠. 뭐 택시 요금에 비하면은 정말 저렴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올빼미 버스 덕분에 정말 뜻하지 않은 쾌거가 있었어요. 택시들의 승차 거부가 줄었다고요. 네, 뭐 당연히 뭐 이제 줄 수밖에 없고요. 네. 그전에는 뭐 그 택시 외에는 뭐 다른 대체 없으니까요. 교통수단이 없다 네. 보니까 무조건 뭐 이제 부르는 그 뭐 택시 쪽에서도 그냥 자기가 그냥 골라서 이렇게 태우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는 네. 이제 있다 보니까 어떻든 데서 상당히 좀 많이 줄었다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이 택시 타기가 이전보다 상당히 좀 수월해졌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꽤 많고요. 반면에 그 이제 택시 기사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려느냐. 이 시간이 말하자면 황금 시간대인데 네. 도대체 어떻게 영업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불만이 꽤 있다고 그러죠. 네. 또 그럴 이 수도 올빼미 있죠. 버스가 이 젊은 청년이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러는데 근데 이 노선을 정할 때는 서울시에서 이제 상당히 그 과학적인 빅데이터라는 방식을 썼다 그러는데 어떤 거죠, 그것은? 네. 이제 뭐 서울시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정책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 시민 생각대로 네. 해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이렇게 지금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바로 이제 그 채택해서 한 정책이 네. 좋은 호응을 이제 이끌어낸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그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그 흐름이나 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거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말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그 추가 심야 전용 시내버스 노선을 확정할 때 이 빅데이터 기법을 이제 활용했다는 것인데요. 지난 3월을 한 달 동안 자정에서 0시까지 이용된 KT 통화량 30억 건을 이제 분석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스마트 카드를 쓴 그 물론 이제 그것도 역시 자정에서 5시까지 스마트 카드를 쓴 택시 승하차 정보 일주일치를 분석을 해서 이들 심야 시간대 그 유동 인구가 어디에 가장 많은지 또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맞으면은 심야 버스 노선을 이제 그 결정할 때 노선을 이에 따라서 상당히 좀 조정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한쪽에서 이제 애용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배차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불만 섞인 이제 말이 있었고. 너무 길다. 너무 배차 시간이 너무 길다. 짧았으면 좋겠다. 네, 짧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적자 운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볼멘 소리가 있는데 뭐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저도 기다려 봤는데요. 그 이제 제가 타는 노선이 그 나중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뭐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광화문 시내에서 이 강서 쪽으로 가는데요. 술평론가님은 밤에 광화문 시내가 네 맞습니다. 무대시네요. 거기에 이제 가장 그 노선이 많대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홍대 앞을 지나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다려봤는데 일단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40분 이상을 좀 기다려야 되고 어떤 경우에 한 50분도 기다려서 추위에 덜덜 떨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 상당히 길죠. 이 배차 시간이 이제 40분에서 45분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우 좀 길 수 있고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콩나물시루 같아서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보통 이제 1시에서 3시까지가 승객이 많을 때는 아주 좀 이렇게 좀 몇 개 노선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밀리는데 꼭 다 그렇지는 않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중순 그 집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한 6천여 명, 한 버스 한 대당 한 138명 정도 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주간에 일반 시내버스보다는 한 25% 이상 좀 많은 이런 그 승차 승객수라고 하죠. 배차 시간을 좀 줄일 수 없나요? 이 택시 업계에서 반대가 심해서 그러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운행 업체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마구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타산이 문제가 있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에서 3시까지 승객이 많은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는 조금 더 조밀하게 배차를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오히려 좀 배차 시간을 좀 더 좀 길게 하는 이런 좀 탄력적인 그 배차 시간도 가능하지 않을까. 노선도 좀 이렇게 저희 집까지는 올빼미 버스가 없어요. 네, 이제 좋습니다만. 평론가님은 좋은 동네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이런 노력 덕분에 이제 서울시가 대중교통 시체 평가에서 이제 사회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국토교통부가 그 2007년부터 그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이런 평가를 좀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시체 평가라고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환승 체계 혹은 뭐 시민 만족도, 대중교통 뭐 행정 지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4개 부분 10개 항목 모두 57개 지표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연속 4번째 계속 1위를 하고 있는데요. 환승 체계나 시민 만족도 등 10개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에서 무려 1위를 차지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수도 서울이고요. 그렇죠. 교통 문제가 뭐 서울처럼 이렇게 복잡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이제 서울시 10대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20대 정책 중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시도 또 이제 중앙정부에서까지 벤치마킹한 정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 전환이나 환자 안심병원, 국공립 어린이집 그 서울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서울 모델이 그 전국 모델이 된 경우인데요. 네, 정말 지방자치단체도 그 하기에 따라서는 전국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을 좀 리드해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 이 창의적이고 좀 말하자면 그 굉장히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이런 그 정책들이 얼마나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새삼 확인한 사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제 살펴본 정치와 오늘 살펴본 정책은 상당히 좀 다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민들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올빼미 버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야간에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대중교통 수단들을 좀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한데요. 다른 한편으로 좀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저기한데 가능하면 좀 그 야간까지는 돌아다니지 않도록 좀 일찍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또
야간에 이제 오고 가시는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우리 어떤 노동 환경이 심화까지 활동하지 않아도 되는 네. 좀 노동 환경 개선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측면도 이런 있네요. 지적도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어제하고 오늘에 걸쳐서 이틀 동안 서울시 10대 정책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내년에도 이제 새로운 정책들이 서울 시민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